네, 안녕하세요. 예, 시대인재에서 통합과학 화학 수업을 맡고 있는 차병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죠. 예, 너무 추운데 식사들은 하셨나요? 지겨우시죠? 20분 타이머 맞춰놨거든요. 그 전에 나갈 겁니다. 예. 자,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저의 핸드아웃에도 제일 뒤에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 보시면 차병건 T 적혀있는 그 번호 있으시죠? 그 밑에 걸로 전화하면 저 잘 안 받거든요. 저희 실장님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위에 차병건 T 적혀있는 그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 개인 번호예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가능하십니다. AI가 답하지 않고 제가 답합니다. 예. 자, 제 소개 잠깐만 드려보면요. 시대인재 목동에서 화학이랑 통합과학 내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미래탐구 대치다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치다원에서는 외대부고 수업, 하나구 수업, 상상구 수업, 예, 전국 단위 자사구 수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러셀 혹시 제 설명회 들어보신 어머니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전 메가스터디 러셀이었는데 다시 현이 됐어요. 내년부터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2년 전에 막 싸우고 나왔는데 다시 수업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솔베이 에듀케이션은 뭐냐면 통합과학 문항 제작 업체입니다. 제가 대표이사고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문항들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이 문항들을 우리 아이들이 풀게 될 겁니다. 현재 나와 있지 않은 문항들을 계속해서 풀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이 문제들은 현재도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간 강사분들께도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큰 학원들에 공급될 예정이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한 2년 정도 된 회사거든요. 그리고 압구정 지니어스 오리주 에듀라는 학원에서 부원장으로 16년 정도 수업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죠? 혹시 몇 살처럼 보여? 죄송합니다. MG거든요. 뭐 안 믿으시죠? 자, 제가 시작이에요. 보시면 나와요. 네이버에서 MG 정의 쳐보시면 81년생이고 제가 MG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를 별로 못 느낄 것 아닌가요? 자, 그래서 대충 제 소개는 요 정도 드리고요. 계정 통합과학 말씀드려볼게요. 자, 통합과학 뭐 다 아시잖아요. 이전하고 바뀐 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 거, 그리고 1등급이 10%, 그죠? 여기죠. 두근두근 하죠. 우리 아이들 전부 다 10% 안에 들어갈 거죠. 1등급 받을 거잖아요. 그죠? 무거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지금 시험 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어제까지 목동 미래탐구에서 조기 개방반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신 대비하느라고 어제까지 내신 대비 수업을 3주 정도 했거든요. 오늘 시험 친다던데. 과학 A 받으면 잘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아닌가요? 100점 받아야 잘하는 건가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90점 넘으면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진짜 90점 넘으면 잘한 건가요? 과학 A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반에. 전교로 얘기할까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한 50에서 60% 될 거거든요. 대충 그래요. 학군지는 그래요. 대치 가면 한 70%, 80%까지 올라가요. 목동은 보통 50% 정도 되거든요. 50% 어딘가요? 여기 어디죠? 그죠? 과학 A를 받고 있다. 90점을 넘고 있다. 이게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절대 아닌데 잘하고 있기는 하죠. 사실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상대평가로 가면 되게 실망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망들을 대부분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 10%밖에 없잖아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1등급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2등급 받을 거야. 아니잖아요.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상하실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이 말을 까먹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치고 나면 왜 과학 성적이 중학교 때보다 떨어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 아마 올리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 아시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통합각은 1등급 받아야 돼요. 그죠? 모든 내신이 그렇잖아요. 1등급을 받아야 그래도 뭐 내신에서 좀 비빌 수 있죠. 그럼 적어도 여기까지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 여기 2등 예전에는 11%까지 2등급이었기 때문에 11% 2등급 이러면 잘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등급 이래버리면 이 11%에서 그 11%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누구랑 같이 묶이죠? 여기 4등급 아이들하고. 그러면 여기 애들은 내가 얘하고는 같이 묶일 레벨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되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도 받을 수 있고 부모님들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중학교에서 뭐 과학이 사실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목동은 안 그래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목동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다 잘해요. 근데 잘하는 아이들끼리 같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내신 싸움을 하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을 조금만 비교를 해볼 건데요. 당연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무서운 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좁은 범위는 범위가 좁아요. 중학교는 지금 보시면 3학년 아이들 기말고사만 시험 친 학교들 되게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소단원 기준으로 한 7개 정도 시험 보거든요, 이번에. 7개에서 8개, 좀 많은 학교는 8개, 좀 적은 학교는 7개. 통합과학으로 가면요. 선생님이 몇 분이 들어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2분 또는 3분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보통 시험 보는 소단원의 개수가 한 8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통합과학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렵지 않게 보이겠지만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알려주고 나면 내도 되는 거거든요. 뭐 선행학습 금지법 그거는 학원에 해당하는 얘기지 학교에서 알려주고 내면 그냥 출제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이에요. 근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잖아요.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를 내야 돼요. 수행평가 성적을 수행평가에서 감점 받았다. 납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못하시죠. 못한단 말이죠. 부모님들 납득 못해요. 애들도 납득 못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되죠? 지필고사에서 성적을 내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문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중간고사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1등급이 없는 거예요. 다 2등급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말고사에는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죠. 수행평가를 어렵게 내봐야 납득 못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범위가 넓고 상대평가의 무서움 그리고 마인드. 지금 아이들 이제 시험 끝나죠? 내일부터 이번 주에 다 끝나나요? 다음 주에 끝나는 학교도 있나요? 이번에 끝나면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3과 중3 시험 수능 끝난 고3 중3 2학기 기말고사 끝난 중3 누가 더 열심히 놀까요? 얘들은 인생 끝난 것처럼 놀아요. 진짜로. 생각해 볼까요? 체험학습 갈 거거든요. 그죠? 롯데월드 갈 거예요. 돌아오나요? 돌아오다가 멈출 거예요. 어딘가에서. 보통 홍대 쪽에서 멈추겠죠. 그죠? 여학생들. 그럼 홍대 쪽에서 멈춰서 뭐 하죠? 별 다를 게 없어요. 코노 갈 거예요. 밥 먹고 카페 갈 거고 카페 가는 길에 올리브영이 있을 거니까 거기 들릴 거예요. 그죠? 자, 남학생들은 뭐 할까요?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목동에 도착해서 가입돼 있는 PC방으로 갈 거예요. 롤을 시작할 건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대. 한 판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하고 끝내나요? 한 판으로? 아니죠. 2판 정도는 하고 나와야죠. 3시간. 근데 그 중간에 뭐 해야 되죠? 라면 먹어야죠. 아니 어떻게 게임방 가가지고 라면을 안 먹어요. 그죠? 컵라면 먹어야 돼.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그죠? 네. 그러면 3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와요. 숙제를 못했대요. 왜 못했니? 체험학습 갔다 와요. 롯데월드 갔다 왔대요. 그 전날은 뭐 했는데? 그 전날은 또 놀았죠. 아이들 학교 빨리 끝나거든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공부 시작하죠? 1월부터 시작하나요? 1월에 여행 가셔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여행. 마지막 여행 아니에요. 가실 거잖아요. 다 가실 거잖아요. 2학년 때도 가셔요. 자꾸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설날에 꼭 가야 돼요. 친척집에.
수금해야죠. 많이 베푸셨잖아요. 수금하셔야죠. 그죠?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는데,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말 열심히 놀 거예요. 지금 안 잡으면 언제 잡히는지 아세요? 부엉이 오면 잡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재중반 오면 잡힌다고요. 중3 때 공부하는 모습이 고3 때 공부하는 모습일 거예요. 예. 장담해요. 안 바뀌어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진짜 큰 상처를 받아봐야 해요. 예. 그게 재수겠죠. 예. 그래서 자, 상승하고 유지는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락하는 느낌일 거예요.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느낌일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통합각 보시면 바뀐 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얘들이 바뀐 거고요. 사실 이 파트는 어렵지가 않아요. 두 파트 다 어렵지가 않아요. 나머지 파트들은 거의 통합각 기존하고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빠진 게 뭐냐면 여기 발전과 에너지에서 전력 수송 파트 아이들 어려워했었는데 그 부분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도 어렵게 나와요. 물리원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나와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전부 다 물리화학 원하고 연결되는 그대로 연결되는 파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 통합각하고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예,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계정 통합각 변화된 게 통합각 1하고 2로 바뀌었죠. 1은 중간 1학기 때, 2는 2학기 때 봐요. 예. 뭐 단원은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 치는 단원 자체가. 그리고 과학의 기초와 과학과 미래사회가 추가됐다.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그리고 기존 통합각에서 탐구원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고 있다. 올해가 첫 해잖아요. 계속 그냥 예전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어렵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모든 학교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킬러 중킬러 문항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어디가 킬러냐면요. 화학에서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 그 부분이 화학 원에 그대로 나와요. 요거만 바뀌면 통합과학 문제예요. 몰 농도라는 용어가 개수 그냥 농도로 바뀌면 통합과학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내려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고 아이들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력 파트, 물리는 원래 어렵잖아요. 그죠? 물리는 선택받은 자들만 하는 게 물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 물리 되게 어려워할 거고요. 남학생들 물리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 어렵다. 자, 내신 키워드는요. 학교별로 많이 다를 거예요. 진다오 나가는 방식이 다를 거고 선생님이 몇 분인지가 다를 거고요. 진도 순서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통합각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문제를 출제를 하면 아이들 등급을 목동에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학습이 좀 요구가 돼요. 그래서 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중학교 때하고 달라지는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듣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죠. 반복, 암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암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시험 끝나고 이해할 건가요? 언제 외우죠? 그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우는 게 답입니다. 그죠? 수학도 공식 외워야 문제 풀잖아요. 과학은 왜 이해하는 과목이죠? 암기 과목이에요. 과학은 무슨 과목이죠? 암기. 대답하셔도 돼요. 과학은 무슨 과목이죠? 암기 과목. 아이들한테 계속 이럴 거예요. 가스라이팅 할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계정통합과학 이제 수능 키워드. 저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예비 문항이 나왔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단원 융합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건 알겠어요. 저도 이제 계속해서 통합과 수능 문항을 만들고 있지만 단원 융합형 형태로 문제를 만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3 때 모의고사 쳐봐야 알아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쳐봐야 정확하게 어떤 난이도까지 나올지가 판가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다 잊어버리실 거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기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쓰는 거. 노벨 문학상의 나라잖아요. 그죠? 네, 소설 쓰는 거라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신은 확실한 건 깊은 학습이 수능보다 더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만 해야 돼요. 하지만 내신은 선생님이 알려주면 괜찮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더 점수 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지금 조기 개강부터 겨울방학까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저는 설명이 재밌으시죠? 아닌가요? 자, 깔끔하고 재밌게 설명해. 이거보다 훨씬 더 텐션이 높거든요. 수업할 때는. 어마어마해요. 저 목소리 되게 크거든요. 4층에서 소리 지르면 1층에서 들려요. 진짜예요. 네. 자, 그리고 명쾌하게 설명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년 차인데 설명을 잘 못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수능 강사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줄 거예요. 제가 오래 강사 생활을 했다 보니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물화생지 원투를 수능까지 다 수업을 했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5개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100% 자신 있게 약속드릴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하는 그 암기를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별 기출. 자, 전체 기출 문항 자체를 거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뭐 이건 약간 근데 제가 이제 과학 강사들도 단톡방이 있어요. 전체 모여있는 단톡방인데 한 700명 정도 되는 과학 강사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인데 거기 제가 방장이에요. 그래서 5만 기출 문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 변형하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통합과학 2017년부터 지금까지 통합과학이 처음 시작되기 전 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통합과학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통합과학을 오래 수업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자, 강남대치에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믿고 보내시면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할 거고 아이들이 이해가 잘 된다. 학원 오는 게 재밌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학원이 오는 게 재밌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니까. 그래도 들을만 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또 똑같은 얘기예요. 설명 잘한다, 문제풀이 잘한다, 컨텐츠 탄탄하다, 꼼꼼하게 관리한다. 그럼 관리 자꾸만 꼼꼼하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려야죠.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똑같이 쓰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변형을 시킬 거고 이 변형 문항들은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과제물에 들어갈 거고요. 교재에 들어갈 거고요. 주차별 과제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데이 바이 데이. 우리 아이들은 숙제 언제 하죠? 내일 과학 수업은 숙제 언제 하죠, 어머니? 앞에 잘못 앉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언제 하죠? 학원 오기 직전에 하죠. 그죠? 숙제 다 했냐 그러면 했대요. 알아서 한대요.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했대요. 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5일로 나눠놨어요. 매일매일 풀라고. 그래서 10문제씩 매일매일 풀면 50문제를 매일매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셀프 테스트라는 과제물이 나갈 거예요. 자, 셀프 테스트는 뭐냐? 셀프 테스트는 답지가 없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숙제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했대요. 얘는 못해요, 항상. 답지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학원에서 하면 되겠죠. 같이 클리닉 하면서 같이 하면 돼요. 학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봉투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데이 바이 데이, 셀프 테스트, 그리고 추가 문항 이런 거 같이 넣어줄 거고요. 과제 알림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 알림장만 보면 이번 주 과제가 뭔지 공지사항 보내주는데 또 물어봐요. 안에 들어있어요. 봉투 안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간 개념 테스트 링크. 자, 매주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요일 정도에 아이들에게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 OX 빈칸 채우기 한 40문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핸드폰 할 때 핸드폰 하면서 링크 들어가서 문제 풀어서 제출 누르면 저한테 성적이 다 떠요. 네, 여기서 데일리 테스트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면 아이들이
또 중간중간 공부를 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블랙박스 오답 노트예요. 예. 그래서 매 시간 아이들 틀린 문제 오답 노트가 나갈 겁니다. 데일리 테스트 아이들 보기 싫어하죠.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 주부터 이제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고 공부를 했어요.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숙제도 열심히 했어요. 2주차가 돼서 데일리 테스트를 봤어요. 데일리 테스트를 못 봤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다음 주부터 잘해야지 이러나요? 엄마 이 선생님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옮겨 맞나요? 저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상 줘요. 상 기프티콘 보내줘. 돼지바 이런 거 보내주거든요. 이걸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저 왜 안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를 낼 거고요. 링크랑 과제물에서 거의 다 낼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한 친구들은 거의 90점 100점이겠죠. 그죠? 물론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씩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데일리 테스트 이렇게 치면 아이들이 숙제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내신 기간에는 내신 모의고사, 학교 손필기 노트 이런 것들까지 나가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자 보시면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면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테스트 시작. 그럼 OX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 그리고 틀린 문제, 난이도, 그리고 왜 틀렸는지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안 했으면 남겨서 테스트 시키고 갈 거예요. 이거.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필수 클리닉은 당연히 과제물이 미흡한 친구들, 데일리 테스트 기준 이하 친구들은 클리닉을 필수로 해야 되고요. 신청 클리닉은 지금 되는 시간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꿀 거예요. 제가 만든 AI 링크로 바꿀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링크로 바꿀 건데 어쨌든 그걸로 신청을 하면 되고요. 학부모님 밴드 그리고 상세 성적표 문자 당연히 나가고요. 비정기 상담 전화 네, 제가 다 해요. 실장님들이 안 해요. 제가 다 해요. 네. 그리고 과제 상태 중간 점검. 아이들 숙제하는 모습 못 보셨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체크해서 보내라 그래요. 링크 이것도 링크 보내줘요. 그러면 그 링크에 얼만큼 했다 뭐 이렇게 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제가 어머니들께 전화든 카톡이든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라이브 수업도 가능하고요. 영상 촬영은 매 시간에서 복습용 또는 보강 영상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중간 점검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이름 쓰고 반을 선택하고 주차를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과제가 본인이 얼만큼 했는지 당연히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죠. 네,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이거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제출 완료.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쫙 저희가 정리를 해서 부모님께 카톡을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적표 문자 공지사항 매주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만 가입하는 밴드예요. 매 시간 무슨 공부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또는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밴드에. 학생들은 가입 못해요. 학부모님들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지사항 나갈 거고요. 제가 다 써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 수업 들으면 잘한다라는 얘기죠. 뭐 이거야. 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 수업 들으면 아이들 대학 잘 가고 내신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고요. 보시면 제 수업 일정 이제 11월 16일 일요일날 개강을 할 거거든요. 아침 10시에 개강,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할 거고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진행이 될 거고 물리화학 파트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파트 위주로. 그리고 처음 1회차, 2회차는 무거운 원소 우주 탄생 요 파트는 아이들이 통합각을 한번 대충 들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내신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파트라서 첫 파트는 특히 중요한 파트라서 여기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1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수업을 할 거고 클리닉은 보통
목요일 오후 5시부터 6시 그리고 일요일 날은 하루 종일 클리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유니아나관에서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수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2주 2회 반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 일요일 반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은 통합과학 1 전체 내용을 볼 거고, 그다음에 통합과학 2에서 물리화학 파트 킬러 파트 우리 조기계강반에서 공부했잖아요. 거기서 문제풀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 2회 반으로 1, 2월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주셔도 되고 카톡을 주셔도 되고 전화를 주셔도 돼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 네. 자, 너무 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받기는 하는데요. 수면 모드로 돼 있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12시 넘으면 수면 모드예요. 예, 그래서 보통 낮에 연락 주실 거라고 믿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제 뭐 삶의 모토 같은 건데요. 노력에는 재능이 필요 없대요. 뭐 이세돌 기사가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한 건데, 미국의 뉴욕 양키즈의 데릭 지터라는 야구 선수가 했던 얘기예요. 영구 결번인데 노력에는 재능이 필요 없대요. 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재능하고, 고등학교 공부는 사실 재능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대학 가야 재능하고 관련이 있죠. 고등학교 공부는 재능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노력하는, 제 스스로도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거고요. 아이들 스스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